지금 난리가 났어요. 카타르 항공 부산 채용이 났고 연이어서 캐세이 퍼시픽 한국인 채용이 났어요. 한국인들이 약간 면접 답변을 외워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너 지금 외운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 말고 다른 에피소드 얘기해봐.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그만 딴 얘기해봐. 분위기가 딱 나와요. 처음 입을 떼는 순간. 그러니까 CV 드랍을 통과하는 좀 팁? 외항사는 진짜 타이밍이에요. 아, 너무 많이 푸는데? 팁을 너무 많이 풀면 안 되는데? 지금 외항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황금기가 이제 시작되셨는 먼저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정말 외항사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세요. 많은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복지가 되게 좋기 때문에 중동은 많이 가고 싶어 하시고 이제 카타르 항공을 많이 도전을 하세요. 에미레이트 항공이 국적 탈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우리 회사에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좀 뽑지 마라. 지금 에미레이트가 약간 그런 분위기고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때를 공략하셔가지고 꼭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면접 절차는 이제 CV 드랍인데요. 이력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면서 질문을 받아요. 간단한 질문. 너에 대해서 얘기해봐. 너 이런 해외 경험이 있네? 어땠어? 뭐 이 정도? CV 드랍은 거의 그냥 이미지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4가지 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줄을 서서 보거든요. 멀리서 줄을 서 있다가 앞에 사람이 빠지면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면접관이 앞에 사람 거를 정리를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의 3초가 이미지를 결정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전부터 웃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처음 입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딱 나와요. 정말 내가 호감 가는 목소리인가? 조금 그런 목소리 톤은 어떤지? 너무 낮으면은 조금 더 밝게 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연습을 조금 많이 해가시는 게 CV 드랍을 통과하는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한 장에 내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력서는. 그래서 이 한 장을 조금 준비를 잘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폼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정리를 평소에 잘 하는 사람인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면접관이 눈이 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사람이 이게 종이를 보면 가장 눈이 먼저 닿는 부분이 왼쪽 위가 제일 많이 닿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저 영어 진짜 못하는데 너무 긴장돼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CV 드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애티튜드 그리고 표정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내용에 막 겁을 먹고 그렇게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CV 드랍의 내용. 면접이 오전 9시 정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새벽부터 줄을 서세요. 지금 오픈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벽 만약에 오전 8시, 9시에 면접이 진행되면 보통 한국 분들은 한 6시, 5시, 6시에 가셔요. 면접관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번째로 들어갔을 때랑 내가 320번째로 들어갔을 때랑 조금 마인드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 유무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면접관도 프레시 할 때 내가 보고 싶다 하시면 조금 일찍 가시는 거를 추천은 드려요. 반드시 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늦게 도착하는 거. 그럼 폰트나 이런 것도 혹시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폰트를 거의 다 적용을 해본 것 같아요. 한글에서 읽는 거 조금 프로페셔널해 보이면서도 너무 딱딱하지는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굵은 채로 하신다든지 조금 더 크게 넣는다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력서에서.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그루밍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비행을 갈 때도 브리핑 룸에서 그루밍을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요. 그루밍이 안 좋은 사람은 5% 당하거든요. 비행을 못해요. 그날 쫓겨나요. 카타르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깨끗한 피부 그리고 깨끗한 치아. 피부는 조금 그 한국인들의 특유의 물광 표현은 하시면 안 좋아요. 너무 오일리하게 보이는 걸 오히려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하시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비행 갈 때도 베이비 헤어 되게 많이 지적받았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잔머리? 그 이제 카타르 항공사가 그렇게 좀
깔끔한 걸 되게 선호해요. 네일 같은 경우는 립스틱 색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완전 투명 톤으로 바르거나 흰색 프렌치 네일이 아니라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맞춰가면 조금 더 얘는 회사에 대한 널리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것 같아요. 의상, 면접복은 국내 면접 가시면 이제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인데 외항사 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빨간 옷 하나 뭐 다 볼 수 있고 카타르항공 유니폼을 보시면 버건디 컬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면접을 보러 갈 때 버건디를 입고 갔었고 길이감이랑 핏감은 확실히 회사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는 무릎 살짝 가리는 정도의 기장, 너무 핏되지 않는 그런 걸 추천드려요. 유니폼도 그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 문화 자체를 조금 리스펙 한다는 거를 면접복으로 조금 보여주는 것도 이 사람의 첫 이미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공사가 회사 룰을 어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카타르항공 면접을 보시면 이제 파이널 면접에 약간 이런 질문도 나올 때가 있어요. 뭐 Have you ever broken the company's rule? 이렇게 이제 회사 규율을 어긴 적이 있니? 라고 물을 정도면 얘네가 얼마나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죠. CV 드랍이 끝나면 잉글리시 테스트를 하거든요. 영태. 보통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익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카타르항공 영어 테스트는. 그래서 보통 나오는 부분이 카타르항공사에 대한 긴 지문을 읽고 거기에서 뭐 대답을 고르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실 혹은 거짓을 고르는 질문, 계산 문제도 있어요. 뭐 시차, 지금이 한국이 2시면 영국은 몇 시인가. 그래서 조금 시차 계산 같은 경우는 안 해보신 분은 조금 이게 뭐지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고 가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잉글리시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암리치를 하면서 스카 체크를 하면서 약간 스몰 톡을 해요. 지금 카타르항공의 기준이 암리치 212cm거든요. 조금 연습을 하고 가시고 스카 체크가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카타르항공 면접에서는 반팔 블라우스를 입고 가야 돼요. 암리치가 끝나면 여기로 와봐 이렇게 해서 너 디클레어 할 스카 그다음에 타투, 벌스 마크가 있니?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뭐 스카가 작게 있어 이런 부분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방에 채광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모공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공까지 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모든 스카를 다 알게 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스카 체크를 하러 갈 때 이렇게 말을 한대요. 스타킹 신고 오지 말고 컨실러로 가리고 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대요, 미리. 점점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스카가 있다고 해서 너 탈락이야 이러진 않아요. 근데 타투는 일절 금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등에 타투가 있다든지 그러면 면접관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파이널까지 다 붙었어요. 그래서 조이닝 폼이 오고 카타르항공 조인을 했는데 메디컬 체크를 다시 해요. 거기서 한번 이제 조이닝 했을 때 여의사 방에 딱 들어가면은 속옷만 빼고 다 벗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했다가 걸리면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클레어를 확실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거짓말 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항공사에서. 나중에 물어봐요. 영구적 뭐 타투가 있니?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걸 체크를 하기 때문에 문서문신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워드 슈팅, 센텐스 슈팅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뭐 마카오에서는 뭐 이거는 생략했었어요. 이 절차는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아서 꼭 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건 아닌데 다 있었던 면접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드 슈팅, 센텐스 슈팅 같은 경우는 워드나 센텐스를 하나 던져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라고 해요. 되게 쉬운 문제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 are you good at smiling? 너는 네가 잘 웃는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할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말하는 능력이 있다를 조금 가볍게 보는 거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이슈 2가지 얘기해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출에 대해서는 준비를 확실히 하시고 가시는 게 어쨌든 영어 회화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셔도
갑자기 물어보면은 글로벌 이슈 뭐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조금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워드 슈팅 같은 경우는 길지 않게 간결하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정도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보고, 진짜 면접관이 보는 거는 이거예요. 당황시켰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중간에 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지으시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직 남았어요. 파이널 면접을 보기 전에 이제 한 단계가 남았어요. 퍼블릭 스피치라는 건데요. 최근 기출을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워드 슈팅처럼 하나의 주제를 던져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1분 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청중 앞에서 발표력과 전달력을 가지고 스피치를 할 수 있느냐. 자신감, 전달력, 그리고 영어 회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확실히 보고요, 이제는. 이거 아니면 이거를 하는데, 카드를 뽑아서 랜덤으로 정해진 주제가 있어요. 사물이 있어요. 그 사물에 대해서 창의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텀블러가 있으면 텀블러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둘이서 토론을 5분을 시켜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 명은 원래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한 명은 창의적으로 발표를 시켜요. 그 그룹 안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팀 안에서 얘가 어떠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확실해요. 내가 말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리액션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약간 이 부분을 보고, 면접관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면접관은 뒤에도 눈이 달렸어요. 에미레이트 항공 기출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카타르 항공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노트에 쫙 적어놓고 창의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 거 다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쉽게 얻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퍼블릭 스피치를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본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보시면 확실히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가 확실히 눈에 보여요. 그게 남이 말해주는 거랑 다 달라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연습을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파이널 인터뷰, 드디어 파이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길게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짧게 간결하게 진행이 돼요. 요즘에 10분, 15분이면 끝이 나요. 그래서 면접관이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기서 yes or no로만 대답을 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을 물으면 그때 대답을 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약간 면접 답변을 외워가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도 확실히 안 듣고 디맨디 커스터머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얘가 물은 질문 중에서. 그러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주주주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외워온 기계처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카타르 항공이 인지를 하고 조금 유형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 지금 외워온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 말고 다른 에피소드 얘기해봐. 그만 딴 얘기해봐. 이러기도 하고, 너무 외워온 걸 티를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라도 조금 생각하는 느낌으로 well, 이렇게 하면서 웃다가 이렇게 나 그런 적 한 번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도 좋은 것 같고, 카타르 항공이 약간 핑퐁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너와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게 조금 영어 회화적인 부분도 확실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면접관이 보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제가 포인트를 집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세예요. 이 사람의 애티튜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리치를 할 때도 그냥 신발 툭 이렇게 벗어놓고 앞리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발 벗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May I try? 이런 식으로 조금 애티튜드 부분은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이 보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면접장을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하셔야 되고, 너무 꾸민 것 같은 모습은 면접관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 면접관들이 아예 얘기를 해요. Be natural, be yourself 하라고 얘기를 아예 하거든요. 그렇다고 내 평소 모습처럼 뚱하게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근육 같은, 미소를 쓰는 근육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평소에도 이 근육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어도 편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가는 건, 이건 면접뿐만 아니라 승무원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거든요. 웰컴업을 하는데 뚱하게 있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미소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실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면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는지. 이거는 그냥 영어 실력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내가 제 발음이 면접관 발음이 너무 막 꼬여 있고 너무 빨라서 놓쳤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하고 딴 말을 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봐요. 아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리피트 해줄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면접에 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CV 드랍은 요즘에 CV 드랍이 하루가 걸려요. 그때 암리치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CV 드랍을 하시고 가시면은 인비테이션 종이를 거기서 바로 적어서 줘요. 질문 2개 정도 하다가 얘가 괜찮네 이러면 옆에 인비테이션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 바로 이렇게 적어서 너 내일 와. 그럼 이제 2번째 날에 이 모든 게 진행이 돼요. 너무 사람이 많으면 파이널은 그 다음 날까지. 아마 부산 면접은 3일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워낙 한국 채용에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한국 채용을 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뽑아갈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다 되어서 면접을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면접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면접관들은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미리 여러 번 경험을 하셔야지 정말 이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면접도 많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확실히 나의 항공사를 찾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다른 외항사랑 조금 특별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키 제한은 따로 없고요. 암리치가 212.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에미레이트 항공보다 조금 덜 봐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은 만 29세에 합격하신 분이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한 30대 정도에서 조금 끊는 분위기구나 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분들도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같이 들어갔던 동기 언니는 결혼을 하고 또 들어갔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관대하니까 나이 있으신 예승이 분들도 조금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럽 오픈데이에서 붙었었거든요. 그때 오픈데이 관련 질문들도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픈데이에 관련된 팁? 그리고 오픈데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면접 전략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될 때면 되라 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분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중요한 게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일 뿐, 대화의 수단일 뿐 그거에 대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말 2번을 더듬던 3번을 더듬던 내가 할 수 있는 말 마침표까지 다 찍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종이장 한 장 차이면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관문에 통과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말 되게 멋있지 않니? 이런 거 카타르 항공이 좋아한다. 이런 거 꽂아 드릴게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외계인에 대해서 말해봐. 너의 생각을. 여기서 통과한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카타르 부산 채용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좀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Why do you want to become a cabin crew? Why Qatar Airways? 카타르 항공 지원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면접자가 있다 보니까 3,000명 중에 한 90명 정도? 이번에 합격을 한 친구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러 왔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이 정도를 해주시는 게 조금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면접이 정말로 5일, 6일 정도 계속돼서 파이널까지 이어졌거든요. 밤 늦게까지 면접을 보신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피곤하셨을 거예요. 제일 처음 CV 드랍, 둘째 날 잉글리시 테스트, 그 다음에 암리치, 스카 체크, 스몰톡 이 동시에 진행돼요. 바로 파이널.
첫날 CV 드랍 같은 경우는 질문들은 어떤 게 나왔냐면 What are you doing currently? 뭐 지금 뭐 하니? Why Qatar Airways? 왜 카타르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니? 뭐 약간 이런 정도의 질문들이었는데 이번 CV 드랍에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나왔거든요. What do you think about major crime in Korea?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명품 가방을 샀는데 너는 남편한테 얘기할 거야? 외계인에 대해서 뭐 말해봐. 외계인. 이런 질문을 받은 지원자 되게 당황하죠. 뭐 이 부분은 딱 그건 것 같아요. 무엇을 말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지, 밝게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지. 이제 영어 테스트 진행을 하는데 영어 테스트를 정말로 그냥 잉글리시 테스트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관이 앞에 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보시는 분도 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막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애티튜드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고 잉글리시 테스트가 이제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암리치, 스카 체크, 스몰톡 이 다음 날 이어졌어요. 암리치에서 이번에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원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존 암리치 적혀 있는 게 212cm거든요. 훨씬 높은 감이 있었대요. 조금 간당간당 하신 분들은 가기 전에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탁탁 때리고 이렇게 가면 조금 늘거든요. 그 면접장 앞에서 막 이렇게 나가고 난리 났었대요. 암리치에서 정말 특이한 단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 면접관 4명이 다 압박 질문을 막 했대요. 여기서 통과한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표정을 밝게 유지하려고도 노력했지만 너무 압박 질문이 들어오니까 말려들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 체크를 하는데 세상 그렇게 체감이 좋은 방만 얘네들 골라서 해요. 솔직함을 보여주는 게 면접의 포인트거든요. 조그만 흉터까지도 다 인폼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믿고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이했던 점이 다리는 안 보고 팔만 봤대요. 그 다음에 본 게 귀 뒤로 머리를 제대로 넘겨봐 이렇게 딱 카타르 항공 유니폼을 입었을 때 이 사람의 이미지는 어떨까 이 부분을 확실히 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번호 쭉 부르고 이 사람은 파이널로 갈 수 있다. 너네 파이널 시간 지금 정해라. 그 시간표를 딱 하나 종이를 주면은 그때 달려나가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조금 이기적이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스몰한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면접 답변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동이 다 중요해요. 면접장 안에서는. 파이널은 카타르 항공사도 알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답을 막 다다다닥 하면 그거 말고 딴 거, 그거 말고 나 딴 질문 할게. 이래서 딴 질문 바로 하고. 얘가 준비를 해왔구나를 알아요. 근데 영어가 조금 부족한데 이런 지원자 같은 경우는 너 영어 조금 더 공부해와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너 어떻게 영어 스피킹이랑 이거 어떻게 공부할 건지 정확하게 말해봐. 그걸 꼭 물어봐요. 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니? 근데 모든 지원자들이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저희 제자 같은 경우도 이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끊었대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대요. My city 부산에 좋은 시간 마저 갖고 가길 바래.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네들이 막 토로를 했대요. 면접만 보느라 바빴어. 우리 부산도 못 보고 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공감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이번 카타르 부산 채용에서 파이널까지 합격을 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합격을 아쉽게 못하신 분들도 조금 더 마음을 다지시고 내가 이번에 무엇이 부족했을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달콤한 크루들 한때연과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